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드라마는 없다고들 하지만 인생살이가 다 드라마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우산 없이 집까지 가야 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막막한 순간에 눈에 보인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우산 하나. 분명 내게 우산이 있었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그 우산 하나에 눈길이 꽂혀서 혹시 누가 볼까 조용히 주워 쓰고 간 그날이 저에게는 드라마 같은 날이었어요. 그 우산을 쓰고 가다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우산으로 가리고 지나갔거든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날 그 우산은 저에게 방패막이 같은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게 지금의 신랑입니다. 우산을 두고 버스를 탄 게 생각이 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찾으러 왔더니 제가 주워서 쓰고 가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냥 가기에는 제가 쓰고 간 우산이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우산이라 잃어버리고 집에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어떻게 우산을 달라고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저희 집 앞까지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산을 돌려주고 헤어졌는데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라는 말처럼 제가 처음 우산을 주웠던 버스 정류장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점심을 먹고 음료를 사러 온 것 같았는데 그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그 남자가 나가고 나서 몇 분 뒤 다시 들어온 그 남자는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다며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당시 공시생이었던 저는 연애를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뭔가에 홀린 듯 그 남자에게 연락처를 주게 되었어요. 사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연락처를 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제 번호를 휴대폰에 찍어주고 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제가 일했던 편의점에서 가까운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 밥이 없어서 종종 밖에서 식사를 하고 편의점 커피를 사서 들어가는 게 일과였어요. 신랑이 퇴근 후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을 함께 먹거나 가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는 게 저희의 데이트였는데 제가 공시생이고 우선순위가 연애가 아니라 취업이다 보니 신랑도 재촉하지 않고 곁에서 시간을 보내주기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똑똑해서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신랑을 만나고 나서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재촉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지도 않고 커다란 대형견처럼 든든하게 옆에 있어줬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신랑에게 제가 처음 보낸 문자는 합격했다는 말이 아닌 사귀자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공시생 생활이 끝나고 신랑과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처음과도 같았던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늘 독서실 근처에서 국밥이나 백반을 먹다가 신랑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맛있는 밥집도 찾아다니기도 하고 평일에는 다시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복지과 쪽에 있다 보니 수시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의 댁에 방문해서 불편한 사안이 없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을 하는데 우연히 한 할머님을 알게 되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할아버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혼자 지내게 되셨는데 특히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사셔서 제가 퇴근하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근무 시간 이외에도 종종 찾아뵈면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힘들어 하시다가 혼자 고독사를 하셨는데 지역이 다르기도 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연락도 안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일주일이 지난 무렵에야 발견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같은 마음에 자꾸 마음이 쓰였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2봉지를 사서 하나는 할머님께 가져다 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조용해야 하는 할머님의 집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길래 그날은 인사를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뒤 방문하니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셨다며 짐을 다 빼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님은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고 신랑과 연애를 한 지 3년째 되던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저는 신랑이 그렇게도 생각이 났는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신랑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큰 우산을 쓰고는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덤덤하게 청혼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수락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가정의 외동딸인데다 부모님이 다 재혼하셔서 크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어서 고민할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랑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냉랭한 분위기에 당황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신데 작은 회사에서 오래 있으시다가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기업으로 40이 넘은 나이에 이직을 하셨고 그 이후 줄곧 근무를 하시며 임직원직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달싹거리시기는 하셨지만 결국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도 되었고 연애를 오래 해서 둘이 잘 맞는 건 알겠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기도 하셨고 하니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른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혼을 미루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기약 없는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마음 한켠에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겉으로는 괜찮은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이 혹시 본인 할머니께 잠시 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있으신데 자꾸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성화래요. 신랑이 할머님이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요양원에 갔는데 저희 동네에 살던 그 할머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이 아가씨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려 했습니다. 앉아서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정신이 없으신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그 자리에서 소개팅을 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저는 저희 동네에 사셨는데 일 때문에 몇 번 가기도 했는데 집도 가깝고 친할머니 같은 마음에 종종 찾아뵙고 밥도 먹고 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다고 소식이 뚝 끊겨서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신랑이 할머님이셨죠. 그리고도 몇 번 더 요양원에 가서 할머님도 만나 뵙고 간식도 사다 드리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밖에서 한번 볼 수 있겠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신랑 몰래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헤어지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건데도 제가 눈치 없이 신랑을 계속 만나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겁이 나기는 했지만 어른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어색해서 찻잔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첫 마디에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떤 게 미안한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니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욕심이 나서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신랑이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다 이혼하셨고 두 분 모두 재혼을 하셔서 저만 낙동강 오리알 같은 외로운 아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간 이후에 신랑이 제 이야기를 많이도 했다고 했어요. 예전에 혼자 고독사 하신 할머님 생각에 복지과로 지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신랑네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시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실 때 저는 퇴근 후 할머니께 들러서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퇴근길에 들꽃도 꺾어다 선물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요. 사실 시부모님도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실 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시고 살 수 없으니 케어가 가능한 요양원으로 가기를 바랬고 할머님은 자주 놀러오는 친구가 있으니 좀 더 혼자 살겠다고 하셨대요. 결국 시부모님 뜻에 따라 요양원으로 가게 되셨고 그 이후로도 그 아가씨 잘 있나 궁금하다며 제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많이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보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와 신랑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신랑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래서 저와 신랑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신랑과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요. 시할머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2년이 되었을 무렵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친손자처럼 예뻐해 주셨고 신랑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곁에서 커다란 대형견처럼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드라마 같지는 않지만 드라마 같은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신랑과 만났던 비 오던 버스 정류장이 생각이 나네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